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 씨도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우길기 걱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 이분 그 일식집에서 초밥을 막 뭐 10인분 사다가 집에다 쟁여놓고 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저쪽에서 저렇게 쏴대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당대표라는 분 그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무책임의 극단이죠, 극단. 이제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뤘잖아요, 핵을. 근데 핵을 다뤘을 때 우리 라이브 한 딱 그날 그 김정은이 이 사진을 발표를 했어요. 몇 장의 사진을. 그 중에 한 장이 이겁니다. 저수지에서 저 발사하는 사진. 그래서 지금 이걸 자랑을 엄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되게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자기가 이렇게 애쓴다. 정말 가증스럽죠. 응? 그렇게 힘들면 정말 이러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하니까 북한의 수많은 저수지에 이런 발사대를 설치했을 때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원점 타격하는 게 어렵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핵 없이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얘들의 핵무기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계속 이 삼축입니다. 삼축.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킬체인이죠. 킬체인이 뭐냐? 발사 원점을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9월 25일 날 저수지에서 발사했는데 저수지에서 이런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는 이렇게 가장 그 위력 있는 저수지에서 이걸 발사했다는 걸 우리 국방부는 몰랐습니다. 9월 25일에 있었던 일을 김정은이 사진 찍어갖고 자랑하기 전까지 우리 국방부가 지금 몰랐다는 거는 우리 킬체인이 작동을 잘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지금 국방부 차관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북한에 있는 모든 저수지를 우리가 감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신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킬체인이라는 게 우리 국방의 가장 중요한 핵 없이도 국방을 튼튼하게 가져가겠다는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작동을 하냐?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해도 작동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거죠. 북한이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가 북한은 이미 이겼다 이 싸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날 라이브 한 날 이게 이제 영국 시간으로 10월 9일이니까 북한은 이미 이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계속 비핵화를 얘기하는 미국은 이미 이거를 우스꽝스럽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지금 워싱턴과 서울과 도쿄는 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으면서 뭘 보여줬냐면 자신들의 이 북한 핵에 대한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는 것. 그리고 옵션도 별로 없다는 것을 지금 워싱턴과 서울과 도쿄가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이거를 보이고 있다. 생각이 없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죠. 근데 이 영국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언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 이거예요. 이 동북아에서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이 이렇게 계속 있는 거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한테도 뭐 맞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동북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이나 워싱턴은 북한이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저걸 해라.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 시작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건 뭐냐면 동북아에서 북한하고 남한, 북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이 이런 군비 경쟁하는 거. 이게 전 세계의 긴장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죠. 근데 어쨌든 세계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맞는 얘기니까 우리가 좀 들을 필요는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도 똑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It is time to accep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Face reality. 현실을 인정해라 이제 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현실을 좀 인정해라. 이게 미국 언론의 뉴욕타임스에 나온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북한 때문에 남한하고 일본이 계속 지금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냐. 그럼 전 세계가 얼마나 더 불안해져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실 갖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냐 지금. 왜냐? 중국하고 러시아가 얼마 전에도 미사일 쐈을 때 이거를 제재를 강화하자 그랬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했고 비토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푸틴도 지금 전술핵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이 틈을 김정은이 너무 잘 파고든 거죠. 지금 자기가 뭘 해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기를 쥐어박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영국이나 미국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은 옵션이 없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군축회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북한의 원하는 것을 좀 들어줘가면서 해라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동북아에서 이런 군사적인 긴장이 올라가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걸 들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방국인데 동북아 긴장이 올라가는 거 우리도 원치 않지요. 원치 않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북한한테 목줄이 잡힌 상태에서 뭐 달라는 걸 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에 우리가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기사가 나온 날에 군사 전문가들, 우리 민주당 쪽과 국민의힘 쪽에 주변에 계신 군사 전문가들한테 제가 전화를 돌려서 다 통화를 했어요. 공통적인 입장은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핵 억지력, 우리의 군사력보다 북한이 훨씬 앞섰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선택의 지점이 된 거죠. 중요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비를 군력을 확장을 해서 정말 억지력을 갖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영국이나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좀 돈을 퍼줘가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할 건지는 저는 뭐 이제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첫 반응이 친일파다, 우길기 얘기 나왔잖아요. 이재명 씨가 우길기가 휘날리고 뭐 이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권의 반응은 인공기는 괜찮냐.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공기가 싫어서 우길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이런 수준의 논쟁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중앙일보의 이 젊은 기자가 제가 아는 기자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젊은 기자가 색깔 전쟁이 국정감사를 휩쓸고 있다. 이러면서 승자도 없고 민생에 도움도 되지 않는 지루한 소모전. 색깔 논쟁이 왜 답답하냐면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소모전이다. 자중을 촉구한다. 이게 이제 젊은 기자들이 보는 기성 정치권입니다. 지금 북한 핵이 저렇게 빵빵 쏴대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길기, 인공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 씨도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우길기 걱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 이분 일식집에서 초밥을 10인분 사다가 집에다 쟁여놓고 드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일본을 애지간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초밥을 집에다 쟁여놓고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분이에요. 우길기 걱정을 이렇게 하고 이쪽 여권에서 인공기 얘기하고 이러니 이제 이 핵 상황이 굉장히 희화화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보시면 이 며칠 전에 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또 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3축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킬체인이 이제 첫 번째 축인데 발사 원점을 파악해서 타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발사가 되고 나면 우리 쪽에서 이제 요격을 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응징하는 거.
그러니까 선제 타격, 그다음에 요격, 그다음에 응징, 이 3축인데 지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요때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 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축 중에서 2축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뭐냐면, 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핵 없이는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실질적 핵 공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확장 억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결정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대답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핵 공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대통령께서는 확장 억제를 답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내부 결집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안보 포퓰리즘인가요? 지금 지난 4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70년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뭐죠? 7.4 공동성명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가져왔던 틀이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재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의 안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안보 포퓰리즘입니까? 그리고 저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꼭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일본 영공으로 미사일을 쏘기 시작해서 지금 정신없이 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북한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안보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이게 안보 포퓰리즘이라면 그럼 앞으로 지금 저쪽에서 저렇게 쏴대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당대표라는 분 그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무책임의 극단이죠, 극단. 완전히 끝장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끝판왕이에요, 무책임의. 계속 우길기 얘기하고 안보 포퓰리즘 얘기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 동북아 긴장을 심화시키는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거나 우리의 안보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어제 열심히 찾았는데 그 두 가지 말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대신 민주당이 입 다물고 있는 대신에 지금 언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게 센 발언 순입니다. 조경태 의원, 이참에 핵을 개발해야 된다. 김기현 의원,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 근데 핵 무장이라는 게 핵 공유인지 핵 개발인지는 좀 애매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언론은 이거를 대충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이나 공유나 다. 유승민 의원, 전술핵 재배치.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 미 잠수함 주변 상시 배치.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정진석 대표는 아예 처음에 12일 날 비핵화 선언 파기 얘기를 하셨다가 13일 날 입장을 살짝 바꿔서 확장 억지의 강화. 이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중간에 용산하고 소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비핵화 선언 파기에서 확장 억제까지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 선언 파기란 얘기를 이렇게 빨리 말씀하신 거는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워 담았어요. 하루 만에 확장 억지로.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핵 개발을 하면 아무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도로. 그러나 NPT 핵 확장 억제 전체 국제 조약에서 우리가 탈퇴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비슷한 얘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그러니까 91년에 우리가 비핵화 선언하면서 전술핵을 있던 거를 다시 가져갔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한반도에는 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건데 이거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 저 유승민 의원이. 또는 핵 공유. 핵 공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핵들, 미국의 그 핵을 미리 약속을 해서 우리도 같이 쓰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토식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어쨌든 핵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NPT에서 그 탈퇴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윤상현 의원, 뭐 전술핵 재배치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의 잠수함을 한반도의 주변에 상시 배치해서 계속 돌게 만들자. 이게 괜찮게 들리죠? 근데 이것도 박근혜 정권 때 이거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을 했던 일입니다. 이거를 미국 전략자산을 이렇게 빼서 가져오는 것도 부담이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요. 1년에 한 3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다 뭐냐? 아까 미국이나 영국 언론에서 지적한 한반도의 군비 경쟁이죠. 동북아의 긴장을 엄청 끌어올리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우리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확장 억지는 뭐냐? 확장 억지는 이런 그 핵을 쭉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지거나 가질 그 권한을 같이 나눠 갖는 거랑 달리 확장 억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핵 전력을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확실하게 그 맞대응하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이죠. 일종의 핵 우산을 펼치는 권한은 미국한테 있지만 확장 억지라는 것은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건 지금 뭐 1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별로 고급 기술도 아니고 김정은도 하는데 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들 가지면 어떡하니? 너가 가지면 일본도 가진다 그럴 거고, 이 동아시아의 그 나라들이 다 가진다 그럴 텐데, 그러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이게 이 확장 억제죠. 핵 우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게 굉장히 마음이 놓일 것 같지만, 핵 우산을 진짜 펼칠 거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 이 미국이 핵 우산을 진짜 펼칠 거라고 믿으면, 김정은이 절대로 안 쏘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얼마큼 정교한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갖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핵 우산을 펼쳐서 응징을 하는 순간 북한이 샌프란시스코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로 미사일을 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을 보호할 거냐, 서울을 보호할 거냐.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정말 믿어도 돼? 그래서 지금 용산의 입장은 이겁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확장 억지를 심화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제도화하자. 이걸 어딘가에 넣어서 미국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다 넣어서 확실하게 북한이 도발하면 핵우산을 펼치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거죠. 이때까지 왜 안 했냐? 미국은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의 얘기는 미군이 28,000명이 한반도에 가 있는데 우리가 설마 너네 보호 안 해주겠냐? 이러면서 지금은 제도화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한테 이걸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지금 계속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께서 도스태핑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 핵 우산을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게 만들면 이 위에 이 군비 경쟁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를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해서 저는 이 얘기에 다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과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요 다음 얘기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쪽은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지만 저쪽의 언론, 한겨레 신문 대표적으로 민주당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여권은 위험천만 핵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 지금 얘기하시는 분 여러 분 계셨잖아요. 유승민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그리고 사실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중국, 러시아 반발을 부르고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의 핵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사실 미국과 영국의 언론이 걱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비핵화를
이행하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었던 거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파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비핵화를 이행을 계속 요구하려면 우리도 비핵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쪽이 지금 이미 핵을 갖고 있고 비핵화를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죠. 그리고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이쪽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이 핵 균형을 가져가면 남북한은 군비 경쟁으로 더 큰 위험을 안고 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을 갖게 되면 우리의 한국의 대미 의존성이 강화되고 어쩌고.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없는 얘기고. 세 번째,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이 불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남북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애써야 된다.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엔 이런 불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이때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에 전 세계에다 보증 섰잖아요.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많다. 김정은은 굉장히 훌륭한 젊은이다. 남한의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에다가 북한 김정은을 보증을 선 거죠. 빅보증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 훌륭한 젊은이고 비핵화 의지가 충만하다라는 거를 다른 나라에다 보증을 섰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2019년부터 지금 얘네들이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해서 핵을 잔뜩 갖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는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분노를 하면 뭐합니까? 좀 민주당 사람들이 못 믿었지만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외교적 해결, 그 다음에 핵 균형 위험하다,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핵 개발부터 전술핵, 그 다음에 핵 공유, 그 다음에 핵 억지, 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근데 크게 보면 핵은 핵으로 균형을 잡겠다라는 거랑 외교적 해결을 가져가겠다라는 두 가지인데 이게 다 헛소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가 이 중에서 어떤 옵션으로 가야 될지는 앞으로 한참 더 봐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제 상황도 봐야 되고 국제 여론도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용산이 미국하고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국민들의 생각이죠. 국민들의 여론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면 용산은 미국에다 대고 훨씬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국민들이 다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형성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겨레가 대변하는 우리나라의 이 진보 쪽의 핵 입장하고 국민의힘 입장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북한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우리가 얘기하면 북한도 따라올 거다. 같은 선한 마음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은 사실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거죠. 정말 핵에 미친 사람들, 핵만 가지고 저걸 가지고 다른 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게 진실이냐? 그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핵 관련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결정.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해서 듣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여러 가지 교섭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고 그런데 반해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다가 김정은이 훌륭한 젊은이고 비핵화 의지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몰랐거든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저러겠지.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저는 안 믿었지만 저는 그때도 신문에다 칼럼을 써서 제발 김정은 보증 서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그 판단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알고 북한의 정치인, 권력층, 지도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